아, 지금 윤석열 감옥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 얼마 전에 그 송영길 대표님을 만나 뵀었어요. 만나 뵈서 이제 구치소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 방을 물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기왕이면 윤석열에게 내 방 쓰게 해라. 그 방이 제일 높은 탑층이라고 하더라고요. 송영길 대표님이 쓰신 방이. 아이고.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한데 여름엔 직사광선이 내리찐다고 합니다. 그 방이 또 독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사범들이 주로 오는 방이라고 해요. 더울 때는 약간 화장실 냄새도 좀 세게 나오고.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예언. 윤석열 다음 주 구속된다? 다음 주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청구되고. 이제 열장 실질심사하고 예. 구속영장 무조건 떨어집니다. 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 내용을 보면 요즘에 참 더운데 교도소에 구치소에 에어컨 있나요? 동부구치소는 새로 지어서 시설이 좋고 예. 여름에도 뭐 어렵지 않게 예. 에어컨 시설도 되고 한데 상대적으로 오래된 게 이제 저 의왕구치소 예. 글로 가거든요. 그쪽으로 가죠. 예, 주로. 지난번에 갔던데. 맞습니다. 예. 예. 거기는 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름에 굉장히 덥다 하더라고요. 선풍기는 있나요? 뭐 있죠, 있기는. 이게 하나만 놓고 보면요. 계엄에 대해서 계엄이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거짓말로 증거를 만들려고 했고요. 근데 거짓말로 증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또 그것도 새로운 범죄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또 없앴어요. 근데 그 없앴던 포고문에 윤석열 본인도 서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죄를 또 저질러 놓고 또 그걸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또 폐기를 했어요. 이익만 가지고 꿀만 빨아먹던 자들은 그 단맛 떨어지면 바로 돌아섭니다. 수술 다 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는 상당한 충성파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입장을 바꿔서 조금 더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이 밖에 나와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것. 날씨가 겁나게 덥지요. 지금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은 막 4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더울 때 제가 더위를 이기는 비결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좀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 이렇게 땡볕이 내리쬐야 곡식도 잘하고 과일도 잘 여물고 그렇게 되니까 참을만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야 더러운 것들이 죽습니다. 균들이. 어떤 더러운 것들이 죽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더위를 이겨내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래도 집에 선풍기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에어컨도 있고 이렇게 더위를 이겨내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쯤 윤석열이 구속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치소 들어가는데 지금 구치소에 에어컨 나오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 동부구치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시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갈 텐데 거기는 에어컨 없어요. 또 윤석열이 생각하면서 또 참아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겨냅시다. 그리고 더울 때 이렇게 백운계 정치 1번지와 함께 하시면 더위 싹 날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시원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세현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양지열 변호사님 어제 순천에 갔다 오셨다고요? 네, 다녀왔습니다. 겁나게 더웠죠? 어제 서울은 내일도 36도라고 하는데 어제 순천은 이미 36도를 찍었고요. 그리고 구름 한 점 없이 정말 맑은 하늘에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요. 구치소가 여름이 제일 힘듭니다. 그쵸? 예, 겨울에는 그나마 사람 온기라도 느껴지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하십니다. 동부구치소 말고는 지금 예, 에어컨 나온 데 없죠? 예, 없습니다. 아무리 아이고. 독방이라고 할지라도 또 열대야 시작되면요. 참 힘들 겁니다. 또 이렇게 살이 많아가지고. 윤석열이 가는 거 참 고생하는데 우리가 이 구치소 가서 먹는 거 또 고생하는 거 이런 거 할 때마다 윤석열이 저놈아는 들어가서 정말 고생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거기 재소자님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해요.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도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구속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편이 아닙니다만 내란 수괴지 않습니까? 이자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아니 임세현 대변인님 지금 나온 지가 벌써 몇 달 됐어요. 3월에 나왔으니까 4달 100일 넘었죠. 네, 4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니 세상 천지 내란 수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치국가 아닙니까? 저는 이거 법치국가에 대한 그 훼손했다고 봐요. 이 정의를 훼손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도 그냥 나와서 또 조용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양한 미식 활동을 하면서 강아지 산책하고 뭐 이러고 다니고 있는 것 자체가 뭐 저는 납득이 안 되고 많은 국민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 날씨가 더워지고 습하고 이럴 때도 지금 윤석열 감옥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송영길 대표님을 만나 뵀었어요. 만나 뵈서 이제 구치소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 방을 물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 교도관 분들한테 기왕이면 윤석열에게 내 방 쓰게 해라. 그 방이 제일 높은 탑층이라고 하더라고요. 송영길 대표님이 쓰신 방이. 아이고.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한데 여름엔 직사광선이 내리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평 정도 되고 그 방이 또 독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 사범들이 주로 오는 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조국 대표님 방도 그 근처였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방을 쓸 게 좀 아마도 조금 확실하게 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더울 때는 약간 화장실 냄새도 좀 세게 나오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이자가 구치소에 있을 때 생활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뭐 방도 제일 넓은 방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동을 완전히 다 비워놓고 윤석열만 이렇게 있게 했다. 그때는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성치훈 의장님. 이젠 못하죠. 이젠 그렇게 못하고 그 피의자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방어막들이 다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1월 16일 날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돼서 3월 7일 날 우리가 지금 아직도 논란인 그 지기현 부장판사의 그 납득할 수 없는 그 구속취소 인용 판결 때문에 풀려난 게 121일인가 122일째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연된 겁니다.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안에 있었어야 되는 사람이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고, 전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속도를 내준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통상적으로 한 3번 정도 소환조사 한 다음에 이 구속영장 청구로 넘어가는 게 통상적이었는데 특검이 이렇게 속도를 낸 것이 저는 매우 시기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명분도 차고 넘치죠. 제가 말씀드린 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미 안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부당하게 나왔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드러나는 얘기들만 보더라도, 소식들만 보더라도 이 어떻게 이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지가 점점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이라도 빨리 다시 구속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준비 기간에 조은석 특검이 사무실을 서울 고검으로 정했을 때만 해도 왜 검찰로 들어가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신의 한 수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구하느라고 이것저것 시간 끌 것 없이 곧바로 서울 고검에 딱 들어가서 본인이 서울 고검장에 있으니까 너무나 잘할 것 아닙니까? 가자마자 바로 김용현이 구속시키고 또 윤석열이 바로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보면 그 시간을 단축시킨 거 이게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양질 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은석 특검이 과거에 이제 검사 시절에 후배들을 위해서 수사 실무서를 하나 이렇게 낸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수사 실무서의 첫 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저는 뭐 다른 사건은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잡아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조은석 특검의 기본적인 수사 방침이었던 것 같고, 그게 지금 와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의 선택도 그랬고 수사의 첫 번째 방향부터가 이 아시다시피 구속사유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인데 전부 증거인멸 쪽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 만들고 나서 나중에 포고령을 가짜로 만들었고 체포 방해한 다음에 비아폰을 삭제하도록 한다거나 경찰을 동원하고 나중에 재판 수사 받는 과정에서도 지금 김성훈 전 처장에 대해서 이 거짓말하게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정황이라든가 다 이 뭐이 다른 것들 다 우선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구속시키기에 필요한 최고의 가장 적합한 혐의들을 위주로 해서 수사를 했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걸로 결과로 봐서 그게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수사들도 잘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좀 선수를 치겠습니다. 아직 2만이 안 됐지만 19,00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좋아요가 지금 10,000명이 안 되고 있다. 오늘은 제가 선수를 치고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 부탁해요. 어제 오후 5시 20분에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사실 이제 토요일 날 2번 조사하고 뭐 조서 보는 데만 5시간 잡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뭘 확인을 그렇게 하고 그랬을까 싶은데요.
그 조사 끝나고 나와서 어제 아침만 해도 많은 언론들이 한 번 더 또는 한두 번 더 부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곧바로 어제 오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저는 많은 언론들이 한두 번 더 부를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 찰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 예언이 틀릴 텐데 지난주에 이병철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요일 날 부르고 곧바로 영장 칠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구속될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야, 이병철 변호사님 정말 자리 깔아야 되겠어요. 내일 모레 나오면은 제가 또 칭찬을 좀 해드려야 될 텐데 이제 구속이 돼야 100% 맞는 거지만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예언했던 거 한번 다시 들어보실까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예언. 윤석열 다음 주 구속된다? 다음 주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되고 이제 열장 실질 심사하고 예. 구속영장 무조건 떨어집니다. 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 내용을 보면. 그러면 찰스트라다무스 시대 예언가 이병철 변호사의 첫 번째 예언. 윤석열 다음 주 구속된다. 네. 요즘에 참 더운데 교도소에 구치소에 에어컨 있나요? 동부구치소는 새로 지어서 시설이 좋고 예. 여름에도 뭐 어렵지 않게 예. 에어컨 시설도 되고 한데 상대적으로 오래된 게 이제 저 의왕구치소 예. 걸로 가거든요. 그쪽으로 가죠. 예, 주로. 지난번에 거기는- 갔던데. 맞습니다. 예. 예. 거기는 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여름에 굉장히 덥다 하더라고요. 선풍기는 있나요? 뭐 있죠, 있기는. 근데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온 놈이 다시 들어가는 게 처음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하던데요. 100배 힘들죠. 예. 조폭들이 내는 사람들. 예. 조폭들이 뭐 처음에는 뭐 한번 별 달아야지 그 젊은 애들 예. 갔다 나오잖아요. 두 번 다시는 그쪽 안 들어간다. 예. 막 싹싹 빌고 울고. 야. 예. 들었지? 자, 일단 지금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으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대체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제- 영장 실질 심사를 언제쯤 할까요? 오늘 이제 영장 실시 심사를 날짜를 잡고 발표를 네. 하겠죠. 그래서 아마 내일 빠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지난 주말에 다른 방송을 통해서 긴급 체포해서 바로 구속시킬 수도 있다라고 조금 더 빠르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검이 겨루고 있는 수사 내용들이 죄다 증거인멸 관련이에요. 그럼 양스트라다무스 하나 붙여줘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틀렸잖아요. 수요일이었고 저는 이제 좀 성질이 급했죠. 제가 젊은 사람이 조금 더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빠져나올 구멍이 없고 어제 그거는 제가 느꼈어요. 아까 언론에서 한 번, 두 번 정도 더 소환을 조사할 것 같다라는데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이제 뭐 단톡방에 그 증거도 나오니까 바로 특검이 이전에는 조사 마치고 들어가면서 다음에 언제 나라고 바로 통보를 했어요. 아. 근데 소환 날짜를 아예 안 잡았어요. 그랬네요. 네, 그리고 박지영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질문지 소화 다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구속부터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은 구속시켜놓은 다음에 가겠다는 거고 왜냐면 지금 보세요. 뭐 강의구 부속실장 불렀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뭐 안덕근이라든가 산업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 국무회 관련 사람들 불렀죠. 김성훈도 동시에 그때 당시 비합헌 삭제와 관련된 부분을 다 파악을 했죠. 이게 다 그 사학 후에 뭐 개헌과 관련해서 정당수 부하려고 이것도 증거인멸인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합헌 삭제 시 당연히 증거인멸인 거고요. 그 조사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 나온 거 보면 김성훈이 그 윤석열 변호인이 같이 있을 때는 말 못하다가 나가고 나니까 얘기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아, 이거는 바로 지금 구속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정말 그 본인이 수사 실무에 쓴 거 그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게 나왔거든요. 질문하기 전에 허정님 구독 좋아요는 한국을 세계 최고 국가로 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갑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곧바로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그러면 자 이제 오늘 잡으면 내일쯤 아마 영장 실질 심사할 가능성이 높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지기현이 갑니까? 일단 영장 실질심사 판사 중 전담 판사 중에 아마 한 사람을 무작위로 배당을 할 텐데 지기현이 맡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겠죠. 전담 판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 중인 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원해서 할 까닭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권리 행사 방해, 직권 남용, 그리고 또 체포,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환죄는 이번에는 적용을 안 했다고 하고 양지열 변호사님 보시기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뭐 법조인들이 항상 100%라고 말은 못해서 저는 99.999 정도 얘기해요. 이 혐의들이 그렇게 충분히 되는 혐의들입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교롭게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영장 발부 사유인데 그 나오는 혐의들이 죄다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가 또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계엄 포고문을 뭐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그 문서로 뭐 계엄이든 뭐든 대통령의 그 명령은 다 문서로 해야 되는데 그 문서는 남아있냐라고 해서 강규 실장이 보니까 처음 계엄 포고령에는 뭐 이걸 하나도 준비를 안 했는지 국방부 장관도 아니라 합참부장만 서명을 하도록 돼 있어서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 부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12월 5일 날 다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하게도 다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거 자체가 또 이 사후에 만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덕수도 본인도 서명을 했다가 그 폐기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또 폐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놓고 보면요. 계엄에 대해서 계엄이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거짓말로 증거를 만들려고 했고요. 근데 거짓말로 증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또 그것도 새로운 범죄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또 없앴어요. 근데 그 없앴던 포고문에 윤석열 본인도 서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죄를 또 저질러 놓고 또 그걸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또 폐기를 했어요. 증거인멸이 몇 번이 겹치는 겁니까? 벌써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딱 그거를 일부러 파고든 겁니다. 윤석열 이자가 도망갈 것이 염려된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에 그렇게 밝혔어요. 구속영장 청구서가 66페이지 분량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보면 증거인멸 우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경우에 그걸 더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팀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놈이다. 그래서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 도망할 염려를 강조를 했더라고요, 임세현 대변인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도망이 막 외부로 도망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윤석열은 이미 그 도망의 우려를 보여줬어요, 전 국민에게. 그러니까 1차 체포영장으로 집행하러 갔을 때 본인의 경호처 직원들 마치 사병처럼 둘러싸서 거기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나왔던 발언이 뭐 총이라도 쓰고 칼이라도 찌르고 했던 발언이 바로 그건데 그것이야말로 도망의 우려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벽을 쳐서 자기가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 도망의 우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속보를 보니까 속보 떴네. 수요일 2시 15분에 9일 오후 2시 15분에 영장 심사한다. 한다고 나와. 모레네요. 네. 모레 2시 15분. 그러면은 그날 밤 늦게 구속 영장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마 새벽에 나올 겁니다. 새벽에. 목요일 시간으로 그러니까 수요일 날 들어가서 그때부터 대기하다가 발부되는 건 목요일 새벽에 나올 겁니다. 목요일 새벽. 얼마 안 남았네. 내일 바로 심사하면 되지 뭘 하루를 뭐 고생을 시키나? 아니 정말 그 레거시 언론이라고 하는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곳에서도 어젠가의 단독 이 썸네일 제목이 참 전 인상 깊었는데요. 윤석열의 마지막 소풍 즐기시라 결국은 무기징역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소풍을 즐기시라고 하루 정도는 좀 배려를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석열이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조사 받기 전에 한덕수, 안덕근 이렇게 다 부르고 그다음에 박종준 경호처장 불렀잖아요. 박종준은 윤석열이 내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막았는데도 그걸 내쳤잖아요. 근데 김성훈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속보가 하나 들어왔던데 김성훈이 경호처 차장 아시죠? 내란 특검 출석 조사에서 윤석열 변호사가 입회를 하지 않으니까 진술 내용을 바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다 봤을 때 지금 특검이 이렇게 조사할 때 그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좋게 얘기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박종준 차장은 배신당했죠. 자기가 그렇게 지켜줬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대하고 또 다른 국무위원들 뭐 나 통보도 못 받고 왜 못 받았어요? 글쎄 뭐 내가 반대할까 봐 그랬겠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김성훈 정도나 끝까지 할까 했는데 김성훈마저도 다 뭐 총 보여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빼박 증거가 딱 나오니까 특검이 자신 있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뭐 충성했던 자들 아니 충성도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의리로 좀 지켜주는 사람 목숨 걸고 지키는 거지
이익만 가지고 꿀만 빨아먹던 자들은 그 단맛 떨어지면 바로 돌아섭니다. 성치훈 의장님, 아마 거기에 나와서 조사받은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다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술술 다 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는 상당한 충성파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입장을 바꿔서 조금 더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거기서 끝까지 거짓말할 사람은 김영현 전 장관 정도? 김영현은 거의 저는 내란 그냥 공동 우두머리라고 보거든요. 공동 수괴예요. 그렇죠. 김영현 장관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거짓말을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성훈 전 차장이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것 이것도 사실 그 구속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윤석열이 밖에 나와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증거인멸. 증거인멸도 아까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는 그 사후 공문서 작성 그 시도가 지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